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이 LNG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LNG는 뭐 트럼프의 알래스카 투자 뭐 그 얘기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왜 LNG를 또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LNG 트럼프 보자. 알래스카보다 구조적으로 LNG를 네.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LNG를 뿌리고 아시아가 그렇긴 LNG를 하지. 수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동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LNG 자체가 음, 잘못 생각하신 게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에너지 대체를 다 못합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네 맞아요. 전력의 불안정성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기저전력으로 쓸 수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네.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면 환경을 일단은 잠시 미루고 당장의 전력 수급 때문에 이 복합화력, LNG 복합화력, LNG 천연가스 쪽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촉발한 건 트럼프가 했지만 네. 지금 일단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LNG가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LNG의 실제 데이터가 무역량이 400만 톤 사이즈였다면 600만 톤으로 50% 이상 2030년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연평균 그래도 계속 1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LNG의 생산량 증가분을 대부분 카타르가 하고 있는데 카타르 관련돼서 LNG 실어 나르는 배가 네. 국내 조선사들이 삭스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는 단순히 LNG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음. LNG 운반선 그 관련돼서 국내 조선사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네. LNG를 실제 교역하는 양은요.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 100mt에서 2030년에 200mt로 2배 이상 증가하고요. 카타르 역시도 79mt에서 142mt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사우디는 아예 0이었다가 6mt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보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로 LNG 전체 생산 캐파가 2025년 올해 180 mtpa 요 단위인데요. 네. 2028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LNG 수출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FID라는 건 최종 투자 결정 단계인데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뭐 루이지애나, 커먼웰스, 드리프트우드, 리오그란데 등 11개 이상의 그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있다. 미국에서 그 가스를 재액화해서 아시아에 LNG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LNG 수입하겠다 그렇게 밝힌 측면이 있고요. 지금 무역 협상도 해야 되니까 뭐 사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구조적인 대전환에 그러니까 원전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건 맞고 네. 원전이 전체 에너지 캐파에서 대략 한 10에서 15%를 차지할 건데 원전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리죠. 네. 그 과도기를 LNG가 좀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거는 뭐 알래스카의 개발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좀 불투명하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 LNG에 대한 수요 그죠? 네네. 미국이 그걸 또 팔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유럽은 네. 사실 이거 가스를 러시아에 받던 건지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 변화들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어 날라야 네. 되고 그죠? 이런 변화들이군요. 그러니까 AI 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거를 당장 급하게 덜 친환경적이지만 안정적인 구조적 전원으로서 쓸 수 있는 LNG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중동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게 중동 역시도 아까 카타르만 말씀드렸지만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ADNOC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LNG를 2028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그 LNG 관련된 다양한 기자재라든지 LNG 관련된 복합화력 발전 설비를 네.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LNG와 뭐 원전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또 뭐 헤일가스, 그다음에 뭐 가시아 가스전 이런 다양한 가스전 개발 사업이 하나 둘씩 실제 지금 나오고 있다. 카타르 같은 경우 국영기업 카타르 에너지도 지금 연간 LNG 생산 규모를 27년까지 1억 2,600만 톤 역대급으로 증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LNG 증산 계획도 중동으로 결국은 국내 조선사들 LNG 운반선이 날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NG의 이 뭐 개발과 LNG 수요 있으면서 거기 밸류 체인들이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 생각하게 되면 LNG를 이제
채굴을 해야 될 거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런 설비들은 지금 있을 거고 네네.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실어 나르니까 배가 필요할 네,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거 그죠? 네네네. 터미널 이런 데라든지 뭐 그런데 뭐 파이프라든지 그죠? 네네. 뭐 그래서 뭐 조선 기자재 뭐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에 맞네요 그죠? 아까 맞습니다. 얘기하면 시설을 해야 되면 건설도 네네네. 엔지니어링도 네네네. 있는 거고 그죠? 네네. 그 관련된 기업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업스트림 단에는 대부분 미국 회사가 미국 에너지 회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 단계 약간 미드스트림으로 할 수 네. 있는 운반하고 거기서 실제 LNG 터미널 짓고 그다음에 실제 그 LNG 터미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EPC 업체는 국내 업체들이 꽉 잡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물산이 있을 수 있고 현대건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우건설이 있을 수 있고 GS, DLNC 다 이게 EPC LNG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설계, 구매, 자재 조달, 시공 관리하는 게 EPC 업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건설일 때 이제 건설과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건설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네, 파트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다양한 피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엘보라든지 꺾인 뭐 엘보라든지 연결 관 이음새 배관이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피팅 업체들이 국내 뭐 대표적으로 네. 성광밴드, 태강, 하이로코리아 그렇죠. 이런 데가 다 중동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성광밴드는 이제 북미 쪽 LNG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북미 매출 사이즈가 뭐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업체고, 그리고 LNG 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LNG 배도 HD 현대중공업이 탑티어입니다. 꽉 잡고 있고 그 다음 타자가 그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수준이고요. 삼성중공업은 배2의 LNG라고 하는 FLNG 설비가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LNG가 마이너스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보냉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저온의 162도 마이너스 162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자재 보냉제도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국내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사까지 꽉 잡고 있다. 네. 네, 그렇게 기자재 밸류체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좋네요. 정리를 해주시니까 다양합니다, 그죠? 네네. 그런 쪽에 우리가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조선주는 뭐 꼭 LNG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조선에 대한 한국의 러브콜을 보냈고 네네. 그죠? 그러면서 조선주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네. 실적도 좋았고 일본기. 네네. 그래서 조선주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LNG하고도 엮여 있는데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올라 있는 거 아닌가요? 밸류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내 네. 조선사들은 그냥 기본적인 컨테이너선이나 석유화 운반선도 수주를 잘 받고 네. LNG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국내 조선사는 컨테이너선이나 뭐 MR 탱커선이라고 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나 초대형 운반선 이런 뭐 VLAC 이런 것들은 마진이 떨어지는데 이런 LNG 선으로 갈 경우에는 마진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이 LNG 선의 실제 수주에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 때문에 네. 전체 LNG도 고부가치 선박에 해당되거든요. LNG선, LPG선, 뭐 암모니아선, 수소 운반선 이런 고부가치 선박 자체의 70% 이상을 국내 조선사가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가 요번에 1분기 때 수주가 절벽 꺾이는 우려가 아니냐 그런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잘 뜯어보면 고부가치는 여전히 싹쓸이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발주 배 총량이 좀 줄어든 건데 실제 고부가치를 75% 이상을 국내 조선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그 잘못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기존에 계속 지금 LNG선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모두 지금 LNG선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LNG선도 노후화된 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요. 기존에 지금 그 엔진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으로 교체하면 그거에 대한 또 교체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NG선 자체가 미국발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LNG 배 자체의 확장성, 그 매출이나 외형의 증가세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LNG 입장에 오늘 주제가 이걸 LNG니까 네네. 그죠? LNG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조선주가 나요? 아니면 기자재 쪽이 나요? 네. 조선주가 네. 사실은 앞으로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조선주는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조선주는 이미 덩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0등 안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20위권에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 15위권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데는 사실 좀 부담감이 있고 LNG 기자재 쪽 뭐 예를 들어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1조 사이즈가 막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총 1조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주 딱 좋은 위치에 와 있다. 그 전에 5천억대, 뭐 4천억대, 7천억대는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적정 시총이 1조에 올라왔다는 건 이제 좀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42조짜리 시가총액을 10%만 올리려면 4조의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1조의 그 시가총액 때 그러니까 기자재 라인은 1,000억만 있어도 그쵸. 10% 이상 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자금 투입 측면에서도 기자재 쪽이 좀 그 부담이 없다. 그러면 LNG 기자재 쪽이 굉장히 뭐 주가가 여기도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이 있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불과 저희 찍기 뭐 그 마지막 그 주에 상가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밸류가 현재 지금 17배. 요 주가 올라온 거 다 반영했을 때 내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 14배다. 그러니까 보통 기자재가 당연히 뭐 조선주들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그렇죠. 더 비싸게 네. 밸류에이션이 오버되는 측면인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동성화이텍은 더 쌉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배, 내년에 한 12배.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 동성화이텍도 그렇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세진중공업 모두 실적이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관심 종목은 기자재 쪽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피팅 업체도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동성화인텍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행제 쪽이라고 네, 그러죠? 본행제입니다. 네. LNG 본행제가 네. 아까 영하 162도를 지키려면 음. 필수적으로 본행제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음. 중국의 본행제 캐파 아그가기가 지금 중국의 1등 업체인데 네. 연에 1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최대 맥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20척의 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그가기 10척 포함해서 나머지 그 짜잘짜잘한 업체들 총합이 20척이거든요. 그러니까 20척이 넘을 경우에는 중국이 배를 수주해도 국내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한테 발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딸리는 측면이 있고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캐파는 동성화인텍이 34척이고요. 본행제로. 그다음에 한국카본이 30척입니다. 동성화인텍만 이미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도 28년도 거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매출 사이즈가 올해 역대급인 7천억대 사이즈가 나오고요. 내년에 8천억대 사이즈를 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700억대 역대급 최대 실적 갱신 예상되고 내년에 880억에서 900억대 사이즈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4배, 12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매출이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급으로 매출이 갱신하는 거에서 올해 내년 모두 한 15%에서 20%대 매출 갱신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평균 30% 갱신이 예상됩니다. 근데 동성화이텍이 재미난 게 네. 기존의 삼성중공업이랑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그룹 물량을 어떻게 보면 싹쓸이 했다면 하나오션의 물량을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왜 그러냐면 그 본행제 소위 말하는 그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3 타입이 있고 슈퍼 넘버 96 타입이 있는데 슈퍼 넘버 96 타입은 하나 오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슈퍼 넘버 96 타입 같은 경우가 기존 거에서 그 동성화이텍이 쓰는 본행제 소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신규로 고객사로 들어오면서 매출처가 국내 조선 3사를 다 꽉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 역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LNG 국내 지금 조선사들의 3사가 대략 연간으로 한 75척 정도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지금 동성화이텍하고 한국카본의 캐파가 64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64척이 초과하는 경우는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이나 모두 지금 그걸 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미국 LNG 하반기 에카터미널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대한 그 기대감은 주가에 아직 반영이 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75척 초과분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27년, 28년에 80척 정도로 예상하는데 초과분 관련해서는 본행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재미난 건 회사가 환해지를 하는데 원자재는 50% 환해지 하는데 판가는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5%씩 상승했는데 회사의 환율 가이던스가 1,300원입니다. 지금 물론 조금 내려와서 1,360원대인데 요 정도 가이던스만 유지해도 환율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상승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화된 조선 기자재고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이 이 LNG 본행제 시장을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밸류에이션은 14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이고 본행제의 매출 사이즈만 7,000억, 7,500억, 8,700억 요 사이즈로 아마 본행제 매출만 이제 1조까지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NG 관련해서 다양한 수요, 그에 따른 크게 보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죠? 그 가운데 조선 기자재 관심 종목 성강밴드와 동성화이텍인데 한 종목만 굳이 얘기하라면 동성화이텍이 지금 그죠? 낫다는 말씀입니다. 네, LNG 관련된 이야기까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